귀신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건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무당인 70대 이모가 조카를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알고 보니 또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들락거리면서 이제 여성분들 속옷을 이제 뒤지고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빅토리 로이아 이 김에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름 특집으로 근데 사실 여름이 좀 다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더워요. 아직 여름입니다. 덥죠? 네. 그래서 그냥 무서운 거 말고 현실판 공포를 준비를 했습니다. 공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귀신인데 현실에서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귀신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건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귀신 안 무서워요? 약간 무서운데 사람이 훨씬 무서워.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진짜 어두운 골목길을 내가 걷는데 뒤에서 뭔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무섭죠. 아니면 나 혼자 집에 있는데 뭔가 저쪽 방에 소리가 들린다. 그런 게 진짜 무섭지. 맞아요. 그럴 때 귀신이 있을까 무서운 게 아니라 뭔가 진짜 사람이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쫓아올까 아니면 네. 침입을 했나 이런 게 무서운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들이 직접 들려주는 국내에 아주 오싹했던 그런 사건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최신 사건들.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사건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사실 스토킹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상세히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쪽에? 네, 방송 궁금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때 스토킹 행위가 무엇인지, 또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 또 어떤 행동이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스토킹 범죄 중에서 최근에 보도됐던 좀 끔찍했던 그 사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사건을 이야기 드리면 이제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제 30대인 남성 A씨가 새벽 1시쯤 이제 보톡초 창문으로 나가서 아파트 외벽을 타고 이제 여성 2명이 사는 집 3층 베란다를 통해서 몰래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번 들어갔다가 쓱 보고 현관으로 나가고 그리고 한 몇 분 있다가 또다시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이 없었어 다행히. 그리고 또 나갔다가 또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들락거리면서 이제 여성분들 속옷을 이제 뒤지고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당시 집에 피해자들이 없었습니다. 네. 이런 A씨의 범죄 행위는 피해 여성분들이 집에 이제 홈캠을 설치를 해뒀었나 봐요. 아마 이제 뭐 애완견 같은 거 있으신 분들도 홈캠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이 모두 됐고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영상을 본 저도 정말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같은 맞아요. 여자 입장에서. 더 끔찍한 거는 A씨가 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멀지 않는 바로 그 뒷동, 그러니까 직선거리로는 한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씨는 이제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변호사님도 영상을 보셨겠지만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외벽을 능숙하게 스파이더맨처럼 두두두둑 타더니 정말 발을 쭉 뻗어가지고 베란다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도 뒤지는데 너무 태연하게 뒤지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침입한 흔적까지 이렇게 닦잖아요. 이게 정말로 술을 마신 사람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할 수 있는지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네. 더욱 문제가 됐던 거는 이 A씨와 관련해서 경찰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죠. 네네.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잠정조치 신청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면 경고 그리고 100m 접근 금지는 인정이 됐지만 그 유치장에 유치하는 부분은 또 기각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A씨가 경찰서에서 곧바로 풀려난 거고 아까 뒷동에 산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 피해자 여성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답답하죠. 이제 법원이 기각한 이유를 보면 피의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가겠다 이렇게 거듭 다짐했다. 다짐? 다짐했다는 거죠. 네, 다짐했다는 거를 참작했다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도 뭐 기록을 봐야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그거를 시행을 했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가해자 어찌됐든 간에 가해자 말만 믿고 이거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피해자들은 호신용품도 구입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겠다, 뭐 법을 못 믿겠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봤는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정작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 법이 여전히 피해자 중심이 아닌 또 가해자 중심의 논리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좀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정작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사건은 저희 이제 PD님이 무속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속인과 관련된 사건을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또 마침 2025년도에 무속인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속인 관련된 사건 중에 좀 기괴한 사건들 많아. 아니, 종교나 뭐 무속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네, 그런 사건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무속인 특집을 한번 종교 무속인 특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오늘 준비한 사건은 이제 무당인 70대 이모가 조카를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알고 보니 40년간에 걸친 이제 가스라이팅과 이제 경제적 착취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가해자인 A 씨가 1980년대에 그 신내림을 받고 무당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신도가 가족과 지인들이 이제 전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A 씨의 자녀의 여동생, 그 조카 이렇게 해서 총 10명 정도가 A 씨를 이제 거의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신앙이 가족들의 삶을 이제 완전히 이제 갉아먹은 겁니다. 신도들에게 전생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태해야 된다, 공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십 년간 이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이제 착취를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신도들은 이제 그 A 씨의 대출금도 갚아주고 기도비 명목으로 뭐 수천만 원도 주고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A 씨가 여동생이 운영하는 인천 소재 식당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A 씨는 그 식당을 운영하는 여동생 부부를 울릉도로 보내버리고 이제 조카인 피해자를 앞세워서 식당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 식당에서 발생한 수입을 모두 A 씨가 차지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혼자 이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의 착취당한 셈인데 이렇게 피해자가 6개월 동안 고통을 받다가 이모인 A 씨에게 나 그냥 부모님이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 식당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A 씨는 이제 자신의 돈줄이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자 A 씨는 악귀를 제거해야 된다. 악귀 나왔다. 그러면서 신도들을 동원해가지고 피해자를 철제 구조물에다가 포박을 하고 철제 구조물? 구체적으로는 이게 어떤 거였을까요? 안 나왔어. 기사에. 무려 이제 3시간 동안 숯불에 열기를 가하는 참혹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라고까지만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었는데 너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맞아요. 숯불이 무슨 웬 말입니까? 지금 사람한테 숯불이라니. 철제 구조물이 웬 말이에요. 이제 피해자가 결국은 이제 고통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 잃은 걸 발견하고도 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119가 이제 도착했을 때 숯을 쏟았다라고 이제 거짓말까지 해서 병행을 감추려고 했고 이분이 이제 6월 달에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있었는데 자기는 무속행위를 한 거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이제 심리적 지배와 착취가 결합된 이제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네. 이 사건은 그럼 아직 재판 중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판결이 내려져야 적당한 것 같은지. 실형은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해의 고의는 당연히 인정되겠죠? 사람을 철제 구조물에 가두고 숯불로 달궜는데 이건 상해의 고의는 당연히 인정될 거고 살인의 고의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를 그렇게 했는지를 저희가 구체적인 그 기록은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최소 상해치사? 그렇군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게 신도들을 동원해서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신도들은 자기는 무속인이 시켜서 한 거다. 공모하는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만약 정말로 장기간에 이어진 가스라이팅 이런 부분을 약간 가해자 쪽 변호사들이 잘 한다면 공모는 빠질 것 같고 봐야 되겠네요. 네, 나중에 이거는 저희가 재판 결과가 나오면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재판에서 그게 있대. 이 가혹행위를 한 게 CCTV에 다 촬영이 돼가지고 증거가 있대. 아, CCTV에? 왜 집에 CCTV 설치해놨나? 식당. 아, 식당에서 한 거야? 아, 진짜 소름이다, 진짜. CCTV. 근데 이렇게 약간 종교 관련돼가지고 진짜 기괴한 게 많은 것 같아. 막 여러 가족들이 막 한 집에 살면서 막 이상하게 막 한 명을 막 해서 죽이고 이런 거 되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이런 게. 오늘 정말 무거운 2가지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현실에서 마주하는 공포는 결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조카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모,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집착으로 남의 삶을 파괴하려 한 스토커. 모두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그런 존재하는 사례들이라서 소름이 돋는 건데요. 네, 사실 법조인으로서 가장 무서운 거는 바로 이런 사람의 잔혹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법이 이제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삶을 지키고 이 사회의 안전망으로 작용을 하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훈훈한 마무리였고요. 네. 저희가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좀 에피소드들이 더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남양 특집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네, 다음에 또 이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